네 번째로 귀인과 귀인 훈련이 있습니다. 귀인 이론은 중요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귀인의 밑줄을 쳐주세요. 발생된 사건의 원인을 무엇으로 지각하는가가 그 사건에 대한 개인의 동기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귀인의 밑줄 치셨고요. 첫 번째 줄 설명에 원인의 밑줄을 쳐주세요. 무엇을 원인으로 보는지 원인 규명하는 부분인데요.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인과성과 안정성, 통제성의 차원으로 분석합니다. 인과성, 안정성, 통제성의 밑줄을 쳐주세요. 원인을 내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지 외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지가 인과성이고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안정적인 요인으로 볼 것인지 불안정적인 요인으로 볼 것인지고요. 통제성이라고 하는 건 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이러한 귀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네 가지 소재가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입니다. 이 부분은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 표 밑에 있는 설명을 먼저 보실 텐데요. 안정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부분입니다. 성공, 즉 승리를 했을 때 안정적인 요인으로 귀인을 한다. 안정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보면은 미래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분은 그대로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미래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이겼는데 노력이나 운과 같은 불안정적인 요인으로 이겼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 다시 성공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겠죠. 그렇게 불안정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보면은 미래의 성공이 불확실해지는 거고요. 실패를 했을 때 안정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과제 난이도 같은 게 안 돼서 실패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요인이 나의 실패 요인이다라고 보면은 이 부분은 내가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미래의 실패가 예상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불안정적인 요인, 너 정말 잘했는데 노력이 조금 부족했어. 아니면 운이 조금 안 좋았어. 이렇게 원인을 본다고 하면 실패했어도 그 다음번엔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실패가 불확실하다. 즉 미래에는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의 원인,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미래의 성공을 예상할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안정성을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인과성, 안정성, 통제성의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결국 나오는 부분이 동그라미 3번 귀인 훈련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별표를 쳐주세요. 귀인 훈련을 해서 결국에는 성공의 원인을 능력이라고 유도하고 실패를 했을 때는 노력 부족이라고 유도하는 것이 좋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이나 자질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성공의 밑줄 쳐주시고요. 그 옆에 능력의 밑줄 쳐주시고요. 실패의 밑줄 쳐주시고 노력 부족의 밑줄을 쳐주세요. 결국 성공의 원인은 내적이면서 안정적인 것으로 유도하는 거고요. 실패했을 때는 내적이면서도 불안정적인 것으로 원인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을 때는 능력 덕분이다. 실패했을 때는 노력 부족이다. 전략이 미흡했다 정도로 원인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귀인의 네 가지 소재가 나와 있어요.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이 나와 있는데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변하지 않는 능력이죠. 신체 조건이라던가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능력이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도 내적 요인이고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노력이라고 하는 건 내적인 요인이지만 불안정적이면서 통제가 가능한,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과제의 난이도는 내가 정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제의 난이도는 외적인 요인으로서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요인이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불안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노력인데요. 인과성, 안정성, 통제성의 부분에서 능력이 어디에 속하는지,
노력이 어디에 속하는지, 과제 난이도와 운이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을 듣거나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험 보실 땐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아예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예전에는 이런 걸 설명드릴 때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공부했던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도 틀리면 그게 가장 아깝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한 데서 나온 문제를 틀리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온 문제를 틀리는 게 제일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리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암기해버리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거는 설명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시험 볼 때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잘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귀인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시면 돼요. 안정, 불안정, 내적, 외적이라고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암기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안정, 불안정, 내적, 외적을 먼저 쓰시고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통제 가능한 요인은 노력 하나였죠. 노력에만 통제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능력이나 과제 난이도, 운은 통제 불가능이었죠. 이렇게만 그리실 수 있어도 여러분은 귀인 이론의 80%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인 이론은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의 인과성과 안정성과 통제성의 차원으로 분석했던 거고요. 귀인의 요소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귀인의 결과, 성공의 원인은 능력, 즉 내적이면서 안정적인 능력으로 성공의 원인을 보고 실패했을 때는 내적이면서 불안정적인 노력 혹은 전략 미흡으로 유도해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외적 요인의 원인을 두면은 다음번에 더 불확실해지고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적 요인이 아닌 내적 요인으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둬야 되는데요.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계속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적이면서 안정적인 능력의 원인을 두는 거고요. 실패한 경우에는 내가 변화시켰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원인을 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적이면서도 불안정적인 노력의 원인을 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